얼마요? 우리는 9원씩 술도 한 박스에 노래 부르고 우리네 만나세요. 그렇지 3명이 한 박스 아참 이쁘다 한 먹어봐라 딱 반짝이에요. 하니까 하면 우리 그거 사고 그래 은혜한다 이거 완전히 확실하게 한다 이거 현찰로 10만원씩 20만원 해갖고 왜 20만원 소통까지 다 하는데 아가씨 보고 냉장실 3만원어치를 내가 술 서비스 넣어줄게 좀 올라가고 애들 보고 아니면 가라. 당신은 얼마입니까? 누군가가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내가 만약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렇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일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매일 이런 질문을 받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다. 바로 성매매 여성들이다. 우리는 성매매 여성에 대해 쉽게 말하면서도 그녀들에 대해 잘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가 몰랐던,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녀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좀 심각할 정도로의 가정폭력 그런 것을 새엄마한테 당한 게 폭력 이렇게 맞는 것도 맞는 거고 언어적인 것도 그랬고 하다못해 이제 밥을 며칠씩 안 줘갖고 굶기도 많이 굶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더는 못 견디겠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냥 나는 서울에서만 뜨고 싶었던 거예요. 집이 가깝지만 않으면 어디 가서든 새엄마 안 보는 데서 새엄마가 그때 너무 무서웠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새 시집을 가셨으니까 엄마는 엄마도 아니니까 나 학교 애 안 보내주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 취급도 안 했어요. 솔직히 그냥 내가 허락하는 대로 한번 해줘라. 돈 안 든다. 그때는 우리 엄마 피눈물 흘렸을 거야. 솔직히 2학년 때 친구랑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방간을 다녔어요. 근데 그게 학교에 소문이 이상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다 해서 그래서 갑자기 피해를 당한 건 우리인데 그 부모님하고 이제 몰래 합의를 봐가지고 갑자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잘린 거야. 세상 밖으로 내몰린 아이들은 의지할 곳이 없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밝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둠으로 내몰린 아이들은 달리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성매매의 늪에 빠져들었다. 또 10대들은 경계가 더 모호해요. 집 나왔을 때 이게 저게 성매매인지 성폭력인지 뭐 좋아서 하는 건지가 다 모호하게 시작을 처음에 한다고요. 그죠? 네. 나와서 하룻밤 재워주고도 하고 뭐 사귄다고 남자친구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오빠랑 아저씨랑도 괜찮은 것 같으면 하고 이게 모호하다가 어느 순간은 정말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거의 자원들 다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왜 안 보여주지? 근데 이제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빚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똑같이 나중에는 그런 곳에 이제 그 집결지에 가 있었지만 초반에는 진입은 화려했던 거야 실제로. 그거를 보여주는 매체 자체가 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너무너무 화려하죠. 이런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근데 월 300 보장, 진식 제공. 그렇게 했을 시에 정말 지긋지긋한 집을 뛰쳐나와서 내가 200만 원 벌면 집에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비춰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엄마도 좀 더 변할 수 있을 것 근데 같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죠. 대부분이 성매매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300이 안 벌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월 3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면 나는 300을 벌 수 있을까? 나는 빨리 갖고 나올 수 있다고 나는 금세 갖고 나올 수 있을 거야. 안 놀고 일하면 되지. 내가 안 쓰고 그거를 근데 모아서. 우리가 그만큼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상황 닥치면 나는 300 갖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장되게 그런 자취책이 자꾸 나가고 실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애들은 시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다 인식이 돼왔던 거예요. 손님에 대해서 직접 나가요. 내가 무시당하기 싫고 거기 안에 있을 때는 내 수입이 이제 나를 어떤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기 하니까 빚이 있냐고 해도 없다 그러고 뭐 돈 얼마 버냐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버는
보면 가정 폭력을 겪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린 만큼 업주들이 막 엄마라 불러라 뭐 아빠라 불러라 진짜 뭐 오만 자기 딸이면 못 팔게 만들었겠냐마는 그냥 팁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무조건 받쳐야 돼요. 실제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 다 봐요. 이 말까지 들려요. 안 줬어요. 내가 왜 주냐고 그러면서 지하 4층으로 갔죠. 맞았어요. 팔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팔 붙여오고 병원에 한 장기간 입원했는데 합주가 700대를 부고 말아야 돼요. 이제 사창가로 보내려니까 미성년자잖아요. 보내지 못하네. 처음에는 낳고 4번이나 뛰었거든요. 애를. 애 띄우고 너 때문에 애 배가지고 장사 안 됐잖아. 년아 그러면서 욕 다 얻어먹고 바로 손님 받고 생리하면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쉬어야겠다 이러면은 너는 진짜 막말로 걷다 못 들렀냐? 다른 애들 다 일하는데 너는 왜 못해? 다 손 끼고 일해. 손을 어떻게 해서 껴야 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어떻게 빼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는데 정말 황당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업주들이 있어요. 광주에 있다가 전주로 갔다가 전주에서 목포로 갔다가 목포에서 화순으로 갔다가 화순에서 순천으로 갔다가 순천에서 한 2-3번 옮기다가요.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집에 그러니까 BS 집에서 전화해라 돈 주고 애를 그냥 데리고 가라 이런 식으로 집 데리고 왔다가 엄마가 경찰서에 신고 나갈 때 일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느닷없이 방 안에 들어가서 무조건 패는 놈. 항상 이제 거기는 이제 타임 시간 거의 해봤자 20분인가 30분 해봤자 그거 1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항상 그 사람이 나한테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그 손님들이. 그래갖고 오빠 지금 뭐 하세요? 내가 이랬더니 야 이거 나 사정 안 했는데 하면서 있잖아요. 저기 컵으로 맞아갖고 뭐 머리도 막 몇 방울 막 저기 하고요 있잖아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것도 사람들이 다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고 내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잘못 살아온 것 같고 자꾸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 과거를 자꾸 배색인지라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 우울증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눈 감으면 옛날 생각나고 힘들었다는 생각나고 막 인생 실패한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빨리 떨쳐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 맨날 술 마시고 울고 전에 이런 일을 했다 이 자체를 전혀 남들한테 밝혀보고 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얼마큼의 생각이 웃기고 나를 보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죽어도 어디 가서 그런 말 못하겠더라고. 지금 더더욱 더 심해지고 이게 점차로 내가 알고 배우고 사회생활을 하고 나니까 점차 더 어디 가서도 이런 말을 정말 못하겠다. 그 여성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자기네들이 경험한 그 일들이라든지 그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뭐 학력을 취득하고 또 이제 직업 훈련을 마치고 바로 이렇게 자아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2-3년 정도의 시일이 이제 지나야만이 겨우 그 자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이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어떤 지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그 입소하는 그 여성들은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어떤 지원이라든지 시간이 더 많은 그 필요로 하는 그런 여성들의 입소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자기는 천년만년 할 게 아니에요. 딱 2년만 벌고 그만두겠다.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나오겠다. 이게 항상 모두가 가지는 그 성매매 여성들이 가지는 목표이자 꿈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있어요. 빚 보증을 잘못 서든지 그 안에서 폭행을 당하든지 그 안에서 진짜 너무나 한 인간이 참아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은 그 2년이라는 시간 뒤에는 돈도 남지 않을 뿐더러 자기 몸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소에서 일을 하던 중에 그 선불금 빚을 못 갚고 나왔는데 사기 피소가 여러 개가 걸려버린 거예요. 업소마다 정가도 남게 되고 빚은 빚대로 쌓이고 그러면은 신용불량자가 되고요.
자신은 이제 자신이 성매매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집에 그 사람들이 뭐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알려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항상 공포고 이제 힘든 거죠. 업주가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안 갖고 있으면 이제 못 갚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 갖고 있으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가 되면 찾아와가지고 이제 남편이나 이 사람한테 알리겠다 협박해가지고 이사 지원이 다 끝나지 않아서 몇 번 만나고 집을 좀 비우고 아기를 잠깐 친척한테 맡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꾸 아기를 맡기고 어디를 가니까 그걸 수상히 여겨서 알아보던 중에 뭐 어떻게 하다가 언니가 예전에 업소를 했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시댁에서. 그래서 그 어린 아기를 놔두고 쫓겨난 거예요, 결국. 이 여성들이 성매매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성적으로 너무 밝히는 여성들이니까 못 참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지. 아니면 또 뭐 지가 돈이 필요하니까 가겠지.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셨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성인들이 그 아이들을 보호해줬느냐, 그 아이들이 그런 길로 빠지지 않겠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냐, 우리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회 책임. 그럴 때 이 아이한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2004년 9월 23일 같은 날 성매매 특별법 발의. 성매매 여성들과 시민단체의 충돌, 계속되는 시위,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4년 시행된 성매매 방지법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참혹한 죽음 앞에 슬퍼하고 분노하면서도 막상 성매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 방지법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다. 또 성매매가 왜 나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매매가 그게 왜 나쁘냐? 그것도 개중에는 그 직업으로 뭐 인정하자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사고 판다는 거. 그럼 우리가 사고 판다는 거는 항상 보면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물건 같은 걸 구입할 때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럼 성을 판다는 거, 즉 여성의 몸을 판다는 거잖아요. 성을 판다는 거. 그러면 그 우리가 이 여성의 몸을 상품한다는 거잖아요. 상품을 사고 파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몸을 인간의 몸을 사고 팔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거는 성매매라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러면 저는 이제 거꾸로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왜 그것이 옳은지 성매매가 인간의 몸을 사고 파는 일이 왜 옳은 일인지를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어쨌든 성매매라고 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은 남성은 사고 여성은 파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칫 왜곡될 경우에는 모든 여성들을 다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왜곡된 가치관을 청소년들한테 심어줄 수 있을 그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 다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여성들의 존재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모든 여성들 성을 다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 가족에 있는 부인이나 딸이나 가족들도 상당히 성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그래서 이 잘못하다가는 성매매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성매매를 저는 섹스를 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이 여성들을 지원하면서 느꼈던 결론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제 활동의 근거는 성매매는 섹스를 파는 게 아니야. 성매매는 수치와 모욕을 파는 거야. 왜? 사람들은 섹스를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섹스가 목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인 거예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30대에서 50대 남성들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성구매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는 섹스 파트너는 옆에 있어요. 근데 왜 돈을 억수로 주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또 성매매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시대가 옛날에 뭐 얼굴도 모르고 중매해갖고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섹스는 범람해 너무 많아. 예. 이거 뭐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야동부터 시작해서 넘쳐. 정말 성매매 문제는 제가 볼 땐 섹스를 거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 아주 뭐랄까 폭력용이죠. 권력용. 그게 일반들에게 오는 그 폭력과 야만의
그런 욕구들이 일반인에게 일반인에게 통용되는 수법이 이 성매매다. 우리 사회의 성매매는 지금도 아주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려는 노력들 또한 계속되고 있다.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당신은 얼마입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성매매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라는,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어떤 폭력도, 심지어 살인조차도 완전한 근절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성매매 역시 누군가의 문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질 것이다.